결국은 리튬 가격을 제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턴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 하는 부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실적은 좀 시차를 두고 다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근데 2차 전지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리튬 가격도 요즘에 좀 하락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리튬 가격은 왜 하락했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전기차 판매 속도가 많이 둔화되는, 아까 이제 8월 달에 17%밖에 성장 못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지표가 중국산 탄산 리튬 지표가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긴 하고,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대략 2020년까지 리튬 가격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에 중국의 이제 리튬 생산 업체들이 사실 많이 망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딱 되고 1월 달부터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2년 11월까지 총 몇 프로가 올랐냐면은 17배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 달에 대략 톤당 1억이 넘었었고요. 1억 1000, 1억 2000 이렇게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고점 치고 빠지기 시작해갖고 4월 달에 저점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해서 5, 6월, 7월 달까지 반등했다가 7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이제 가격이 올해 4월 달에 기록하고 있던 그 가격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좀 쌍바닥 부분에서 좀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지금 한 4분의 1토막 나 있는 75%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이제 가격 형태고요. 근데 이제 그 리튬이라는 이제 그 원자재 특성상 이게 되게 매장량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수요처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동안에 17배가 오르기도 하고 1년 동안에 4분의 1토막 나기도 하는 되게 가격이 급등락이 심한 이제 저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한 단계 넘어와서 양극재 만드는 단계로 가면 양극재도 이제 리튬 가격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은 있지만 그 등락폭이 리튬 가격의 등락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제 좀 덜 등락하는 편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배터리 가격으로 가면은 배터리 가격도 크게 등락하지만 배터리 가격은 양극재 가격에 비해서 좀 덜 등락하는, 이게 이제 채찍 효과라고, 이제 채찍을 이렇게 치면 저 끝단에 가면은 되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 끝단에 있는 게 리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양극재, 맨 앞단에 있는 게 배터리,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좀 실적은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이 실적 나오고 추가 하락 없을까요, 혹시? 안 좋을 거는 뭐 지금 다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다들 뭐 안 좋을 거다 얘기하고 하니 안 좋겠죠? 예.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안 좋은 게 발표되고 그게 이제 그때 바닥 치고 이제 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국은 리튬 가격을 제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되게 보면 이제 희소 금속이어갖고 가격 등락폭이 되게 좀 이제 심하고요. 야, 이게 이래도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은 야,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요. 원래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막 4분의 1토막 나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또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뭐 5배,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턴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 하는 부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실적은 좀 시차를 두고 다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두 번째로 중국산 LFP가 대세가 된다. 예,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LFP는 안 싸고요. 그 다음에 LFP도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제일 정육점이라고, 이제 저하고 관계는 없고요. 그냥 이제 정육점 사진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 없고요. 예. 그냥 정육점 쳐서 네이버 나오는 거 갖고 왔습니다. 이 정육점 주인이 고기 원가는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도매로 들어온 가격 다 아니까. 그렇죠. 예. 정육점이 고기 원가는 제일 잘하는 게 당연하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양극재 원가는 잘하는 거는 제일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 금양 소속이었으니까, 금양 IR을 맡았으니까,
금양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금양에서 저 배터리 사업부 하는 이제 연구소장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LFP 쌉니까? 안 싸다고 하잖아요. 5% 이상 차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30% 싸다고 빡빡 우기면 그거는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싸다니까요. LFP 안 쌉니다. NCM 9만방급으로 가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 이상 차이 안 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육점 주인이 이제 고기값은 제일 잘 알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양극재 가격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LFP 양극재는 NCM 이제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에 비해서 가격이 절대 싸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LFP도 한국산 쓸 수밖에 없다는 멘트도 있는데 국내 기업 LFP 배터리는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경쟁이 있죠. 경쟁 압도적이죠. 중국 애들은 LFP도 우리한테 상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LFP는 이제 수학 문제에 있어가지고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 NCM은 미분 적분입니다. 미분 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덧셈 뺄셈 과정을 넘어서야 미분 적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LFP 우리가 개발 안 해본 거가 아니고 옛날에 다 개발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LFP로 배터리 다 만들어 봤었고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우리는 미분 적분으로 가자 해서 NCM으로 다 가서 그동안 NCM을 열심히 만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중국 공산당하고 사실 또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여기 요 표는 투자증권이 이제 그 리포트에 나온 그 표입니다. 예, 그 표에 각사 언론종합 투자증권에서 완성차 업체별 LFP 배터리 채택 현황 계획에서 쭉 나오는데 이거 되게 과장돼 있어요. 이 표 자체가. 먼저 제가 X표 한번 여기 쭉 보면 테슬라, GM, 포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룹, KG 모빌리티, 토요타, 메르세데스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LFP 채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GM은 LFP 기술력 가진 스타트업 미트라캠에 투자한다고 해서 채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GM은 지금 계획 자체가 없는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BMW도 노예 클래스의 저가형 모델들의 LFP 배터리 채택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노예 클래스가 이제 뭐냐면은 eGMP 같은 이제 자동차 전용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노예 클래스는 25년이나 26년에 완성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노예 클래스의 LFP 배터리 채택될 예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완성된 이후에 25년, 26년 이후에 일부 채택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고요. 그거를 지금 마치 확대하는 것처럼 채택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저것도 이제 과장 광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유럽 출시 전기차의 LFP 배터리 채택 예정 시기 미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기가 미정인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기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3년, 4년 뒤에요. 자동차 만드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는 3년 전에 발주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결정되면 무조건 3년 뒤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보는 거고 시기가 미정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타 26년, 27년 LFP 배터리 사용 예정.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 들어본 바 없습니다. 최근에 토요타 LG엔솔하고 LG엔솔 쪽 배터리 받아 쓰기로 한 거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4개를 여기 넣어 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는 쓰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LFP 배터리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테슬라가 중국하고 되게 결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벤츠는 짱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1대, 2대 주주가 다 중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회사가 중국산 배터리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독일하고 중국하고 되게 친밀하게 지내는 이제 그때 결정돼서 폭스바겐의 일부 차종에 이제 LFP가 지금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쓸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폭스바겐도 주력은 LG엔솔 배터리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차 그룹하고 KG 모빌리티 국내산의 중국 배터리 쓴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국내산은 중국의 LFP 배터리 쓰고요. 유럽, 미국 수출하는 거는 한국산 NCM 배터리 장착에 수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이제 현대차 KG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 KG는 이제 중간에 그때 에디스 모터스에서 이제 쌍용차 한번 인수했다가 자빠지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중간에 대비할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한국
중국산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KG는 줄 마음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쓸 데가 없어갖고. 근데 현대차는 진짜 대놓고 중국산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만 된다는 그런 이제 굳은 결심과 이제 각오 때문에 국내산의 중국산 특히 CATL LFP 배터리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요걸 진짜 뒤지게 많이 먹어도 마땅한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중국산 LFP가 앞으로 많이 못 쓰이게 될 거다는 이제 그런 일련의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6월 8일 테슬라에 버림받나 기세 좋던 중국 CATL 주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가 급락했을 때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CATL이 앞으로 북미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 미국의 LFP 배터리 채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CATL과 관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CATL LFP 배터리 태워갖고 미국에 팔려고 계획했던 게 못 팔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산의 내수도 잘 안 팔리고 해서 재고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고를 아까 4,000대 올해 8월 달에 판 거, 그걸로 재고 처리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 회의가 이제 양회입니다, 이게. 양회라고 되게 큰 회의고요. 네. 여기에 시진핑이 정의친을 만나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기쁜 이유는 우리 산업이 전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려는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 실제로 지금 CATL이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IRA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9명의 동아줄을 못 던져줘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게 현대기아차고요. 네. 그럼 그렇게 현대기아차가 CATL을 구해주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 뭐하냐. 정신 차려라라고 정치인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요새 이제 각종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을 잘 견디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테슬라도 북미에서는 CATL LFP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쓰면 보증 못 받으니까요. 보증 못 받으면 경쟁이 안 돼요.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CATL 못 쓰잖아요. 못 써서 북미 LFP를 LG 배터리 사용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아마 더 일렉에서 이제 방송했었던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가 새로운 미래를 간 게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지 않겠냐. 5월 18일 날 매일경제 전유경 이제 기자님 기사 파우치형 배터리로 선의한 테슬라 K 배터리에 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LFP 배터리를 파우치형으로 앞으로 쓰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기업은 딱 2개밖에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LG 엔솔하고 기존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LG 엔솔 거 쓰겠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산 LFP가 세계를 점령하고 바로 테슬라도 LFP 쓰잖아. CATL LFP 쓰잖아라고 2차 전지 주가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테슬라도 IRA 때문에 중국산 CATL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한국의 LG 엔솔의 LFP 배터리를 지금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다음 보시면 이게 앞으로 LG가 내놓을 LFP 파우치형 배터리입니다. 아까 기사에 나온 이겁니다. 이게 전시됐었어요. 인터배터리 2023년 3회 행사에. 이게 5월달 행사였나?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네. 예. 다음. 테슬라 북미와 유럽 LFP는 LG 것을 쓸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투자하는 이제 북미 단일 공장 중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거를 3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에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되고 여기에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차용으로 이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25년부터. 25년 LFP 배터리 전기차 하면은 결국 테슬라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 확장과 파우치 배터리 셀 생산 라인 건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파우치 배터리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LG밖에 없어요. 결국 파우치형 배터리 파일라인 짓고 뭐 이런 거 다 하면 결국은 LG 거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 LG 배터리를 이제 거기 받아갖고 이제 LG도 중국 공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걸 갖고 와서 넣어갖고 앞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CATL LFP 배터리가 뭐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가 사실 없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G LFP 양극재는 에코프루빔이 납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9월 6일 날 발표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님 기자, 에코프로 NG엔솔이 양극재 협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가 올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발표는 안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는 NCMX 양극재를 만든다. 에코프로빔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NCMX는 NCMA 양극재 일종인데, NCMA 4원계를 쓰는 거는 지금 LG엔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LG엔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고, 플러스에서 LFP도 에코프로가 LG엔솔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이제 개발 스케줄상에 LFP 양극재 에코프로 BM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 이제 LG엔솔하고 이제 거래 관계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걸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개발된 거를 당장 쓰려면 이제 에코프로 BM 거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LFP 양극재가 에코프로 BM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힌트가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요게 22년 10월 달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는 데서 이제 에코프로 BM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EV 세그먼트를 프리미엄, 볼륨, 엔트리 이렇게 나누고요. 그 각각에 대응되는 양극재를 우리가 다 개발해서 다 시장에 내놓겠다. 이제 엔트리 쪽에 소디움하고 LFP 양극재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지금 리튬엔 망간니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OLO. 저게 이제 망간니치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 저기는 25년, 26년 양산 목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 프리, NMX, 저기는 24년, 25년 양산 목표라고 양산 목표 시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LFP 캐소드는. 무슨 얘기냐? 양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완료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몰제카 엔더스티 무슨 얘기 하냐면, LFP는 중국이 개발 계속 해왔었고,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LFP를 만들어도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한심한 거죠. 진짜 매국론적인 얘기인 거죠. 이게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신들도 가서 이거 이제 아얀하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고. 2022년 10월 달에 한 얘기거든요, 이게.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프로덕트 라인업 확대해서 LFP 양극재 23년에 양산 라인 착공, 25년 양산 목표, 소디움 양극재 26년 양산 목표, 이렇게 다 계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MA 정책에 따른 중국산 LFP 공급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FP가 앞으로 채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IRA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CRM을 하잖아요. CRM도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LFP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LFP 자리를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들자. 만들어 놓고 양산해서 25년부터 팔 거고, 관련해서 권영수 부회장이 그때 이제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25년에 전기차용으로 LFP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 LFP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년 양산 목표. 여기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흘러가는 이제 흐름을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캐파 발표한 27년 71만 톤 캐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들면 공급 과잉이다,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다 바인딩 계약이잖아요. 바인딩이라고 하니까 바인딩인데 취소도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계약이 취소 가능하면 그게 계약이냐고. 아니 집 계약해갖고 집 사기로 해서 계약금 넣고 하면 계약금을 몰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집 사는 거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뭐 이런 대기업들이 뭐 글로벌 기업들이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계약해놓은 걸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캐파 발표한 게 27년에 71만 톤 캐파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은 22년에 12만 톤이니까 대충 보면은 이제 한 6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26년까지. 그렇게 보면은 연간 한 50%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물량 기준 50% 이상 성장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기준으로는 이제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제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프리미엄급, 프리미엄급만 그 캐파는 잡아놨다. LFP라든지 망간니치라든지 코발트 프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 71만 톤 캐파에 우리가 안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일단 당장 LFP가 저렇게 많이 팔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27년에 71만 톤만 해도 50% 이상 성장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플러스 뭐 10만 톤 더 얹어서 80만 톤이나 90만 톤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성장률이 50%가 아니고 60%, 뭐 7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근데 뭐 지금 그게 뭐 10년치를 땡겨오기는 개뿔이 10년치를 땡겨왔습니까? 10년치 땡겨온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게 10년 땡겨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쪽에 LFP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포드 LFP도 당연히 한국 배터리 차지입니다. 지금 이제 포드하고 CATL하고 합작은 애초부터 아니었고, 이제 그 기술 제휴해서 하는 거. 그거 최근에 취소됐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포드 자동차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가 미국 미시건주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 일시 중단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일시 중단 아니고 영영 중단이죠. 일시 중단이라고 발표만 그렇게 하고 영영 안 되는 거죠. 왜요? 예. 그럼 저 IRA 규정이 정면 위배하는데 지금 그 의회 의원들이 저 사장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짓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날라간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IRA 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예, 그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포드 LFP 쓰려고 하는 것도 누가 그러면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CAT 못 들어가고. 이것도 가는 겁니다. 포드가 원래 이제 SK 거 계속 썼었기 때문에 LFP도 SK 거 쓰겠죠.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인터 배터리 2023 행사에 이제 전시된 바로 그 배터리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에코프로 비행 거겠죠. 당연히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뻔히 한국 거 들어가는 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자꾸 LFP는 중국이 잘 만들고 중국 CAT LFP 배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다 결정돼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이쪽은. 바뀌는 사항이 없어요. 이게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3년 확정됐을 때 걱정이 없다니 들고 가면 된다 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다 결정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에 이제 현대차가 배터리를 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GM은 뭘 했냐면 LG 엔솔하고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게 2019년이고요. 근데 이때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런 형태로 이제 배터리 회사하고 합작법인 만들어서 윈윈한 형태로 안 가고 갑질하려고 매번 입찰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2019년에 10종 규모 입찰은 SK 이노베이션이 나가서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나 이제 EV6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물량이 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가. 그 다음에 2020년에 2차 입찰을 해서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CATL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1년에 3차 입찰할 때 CATL이 메인으로 들어갔다고요. 이 CATL이 메인으로 들어간 게 지금 이제 여기 2차에 CATL 메인 들어간 거는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3년 지나서 2023년에 지금 니로 EV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2020년 입찰한 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나올 거, 포터하고 봉고 EV에 LFP 들어가는 게 21년 3차 입찰에 CATL이 메인으로 입찰받아서 그게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딴 거는 몰라도 CATL에 국민 혈세가 가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